패티넥스 2024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날 컨퍼런스고요. 이제 오전 마지막 발표를 들을 시간인데요. 참가사 강연입니다. 렉시스 넥시스의 차별화된 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생산성 강화라는 주제로 렉시스 넥시스의 안형진 부장님께서 강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마지막 강연을 맡게 된 렉시스 넥시스사의 안형진이랍니다. 네, 이제 많이 배고프실 것 같은데요. 짧게 저희 렉시스 넥시스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기능 등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이제 AI다, 뭐 혁신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21세기 들어서 이런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만이 좀 살아남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카이사르, 로마의 카이사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카이사르가 프랑스 지역 갈리아를 정복할 때 사실 그 카이사르를 상대하던 갈리아인들은 이 로마군이 먼 원정길까지 왔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쳐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홈그라운드에서 전쟁을 치른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로마군을 상대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 물리적인 지형이 이들의 강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임기응변을 발휘하고 이것을 적응하여서 상대방의 강점을 상대방의 단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만드는지를 로마군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카이사르는 그것을 실행하였고 그것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I라는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AI의 최신 기술, 좋은 기술을 말씀하시지만 단순하게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혁신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좋은 기술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하고 어떻게 자기에게 최대한 응용하여서 자신에 맞는 그런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렉시스 넥시스사는 그러한 고민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가지 방법론에 맞춰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목차고요. 실제로 요즘 IP 팀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업무도 많으신데 IP 팀은 항상 비용만 청구하는 기업이다, 부서다라면서 기업에서는 최대한 비용을 효율적으로 아껴 써라 이런 요청만 하고 특별하게 인력도 지원해주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IP 인텔리전스다, IP 랜드스케이프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더 요구하는 것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왜 경영진에서 왜 이런 비즈니스 쪽에서 이제 IP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한 가지 예로 인터디지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디지털이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터디지털은 1972년에 설립된 미국의 특허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이고요. 따로 제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특허가 자신들의 제품이자 자신들의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입니다. 이들은 이런 와이어리스라든지 무선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AI 쪽에 관련된 주요한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현재 한 549밀리언 레버뉴를 라이센싱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고객으로서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소니라든지 화웨이, LG 등의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기업들을 자신들의 고객으로 삼고 이렇게 라이센싱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약 현재 5,190건의 액티브한 패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컴페티티브 임팩트라고 하는 저희 넥시스의 고유의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전 세계 특허를 평가를 하여 가지고 평균적으로 1점인 정도를 받으면 전 세계 특허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인터디지털의 특허 5,190건의 평균은 약 5.2로 평균적인 특허 패밀리보다 약 5배 이상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허들로 구성이 된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5,190건의 약 53% 이상은 저희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특허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요즘 또 지속 가능한 기술 ESG, UN SDG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들의 특허는 약 10년 동안 이런 지속 가능한 기술이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디지털의 매출과 그리고 인터디지털의 특허 수를 한번 놓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인터디지털의 지난 20년간의 매출 변화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란색 선은 인터디지털사의 특허 보유 현황의 변화표입니다. 보시다시피 특허로 먹고 사는 회사라고 했는데 액티브한 특허의 숫자는 약 5천 건에서 큰 변화가 없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매출은 계속해서 꾸준히, 물론 2018년에 잠깐의 위기가 있었지만 꾸준한 성장을 좀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의 가치, 정말로 이렇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특허들을 대한 가치를 같이 좀 분석을 해놓고 보면 이와 같이 이 오렌지 선은 저희 렉시스넥시스사에서 자랑하고 있는 패턴 에셋 인덱스라는 특허의 가치를 가미한 도표인데요. 이들의 인터디지털의 매출과 이들의 특허의 가치의 변화는 동일한 트렌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많은 양의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비즈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특허,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특허를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터디지털사의 특허를 피용한 기업들이 어떻게 자사의 특허의 가치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삼성, 화웨이, 애플, LG, 소니 등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터디지털사의 주요한 고객들은 이와 같이 인터디지털사와 동일한 좋은 특허들을 인용해 가면서 자신들의 특허를 자산 가치를 인상시키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라든지 MS 등 실제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기업들도 분명히 인터디지털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9월달에 이제 인터디지털사에서 자신들 투자자들에게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 가운데 보시면 이와 같이 2페이지 정도 자신들의 특허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얼마큼 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특허인지를 공개한 자료인데요. 자기들 투자자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는 좋은 특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소개한 자료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 렉시스사에서 발표했던 그런 인터디지털사의 퀄리티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특허가 경쟁사들과 대비해서 얼마만큼 좋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한 그래프 역시 함께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특허에 집중하는 회사들은 이런 단순하게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특허의 자산 가치적, 특허의 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AI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런 AI는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고요. 머신러닝은 딥러닝이라는 부분을 또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생성형 AI라고 부르죠. 제너레이티브 AI인데 기존에 있는 AI가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값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기능이었으면 이제는 생성형 AI라는 기술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결과물까지 생성해내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고요. 저희 렉시스는 2013년부터 이런 AI를 활용한 기술 분류 시작을 해서 이와 같이 기존에 있는 익스트랙티브 AI 기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붉은색으로 핑크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기술까지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접목시킴으로써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조건,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각 사용자들이 필요에 따라 각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순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AI를 왜 사용하고 있을까요?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실 것이고요. 직관적인 결과를 받고자 하실 겁니다. 또한 컨시스턴트,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하는 결과물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사람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에 의해서 결과물을 내놓지만 그런 편향적인 부분을 없애고 AI는 여러분들에게 일관적이고 편향성이 없는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AI 기술을 이용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보안의 문제가 있을 것인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 렉시스사의 본사 모회사인 레렉스 그룹은 뉴욕 증권사에 등록되어 있는 상장회사로서 이러한 보안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AI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AI 기술 활용법이겠죠. 이제 AI를 활용한 특허 기술 분류입니다. 근데 기술 분류라고 하면 많은 이제
이런 세상에서 이제 AI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기 어려웠던 기술 분류를 좀 손쉽고 좀 빠르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보다시피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수천만 건의 특허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술 분류에 맞춰서 이렇게 기술 분류를 하는 것이 기술 분류다라고 설명하지만 저희의 클래시피케이션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기술 분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기술은 이런 기술이다. 이 기술에 맞춰서 기술 분류를 해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피드백에 맞춰서 기술을 분류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저희는 그러한 일반적인 기술 방식이 아니라 2013년도부터 처음부터 변리사 분들이 시작했던 작업인데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과 기계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저희는 몇 가지 피드백만 주면 기계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형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이 이해한 언어를 사람한테 머신이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특허가 맞습니까? 라고 소개를 하면 사람은 이것은 내가 생각한 특허가 맞고 요건 내가 생각한 특허가 아니야 라는 피드백을 주고 이러한 과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1000여 번 정도 반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꼭 들어가야 할 특허들은 포함시키면서 꼭 들어가야 하지 말아야 될 특허들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면서 사람의 평양성을 줄이면서도 일관적인 그런 데이터 결과물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9월달에 새로 공개된 기술인데요. 테크놀로지 클러스터라고 해서 방금 보여줬던 AI 기술 분류에는 사람의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지만 해당 기술은 온전하게 AI가 키워드를 IPC를 기반으로 한 모집단에서 핵심 키워드를 1:1 매칭으로 추출해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이 정말 급하게 뭔가를 랜드스케이프 분석을 해야 될 때는 이러한 클러스터링 기술을 이용하신다면 좀 더 빠르게 다른 R&D 팀이라든지 다른 비즈니스 경영 리더 그룹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또 새롭게 저희가 이번 10월달에 출시한 생성형 AI인데요. 이와 같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는 이런 자연어를 하나 넣어주시면요, 이와 관련된 특허를 자동으로 찾아줌으로써 이렇게 새롭게 신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얻는 가장 큰 어려움은 도대체 검색식을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 건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어 검색을 통해서 가장 키워드, IPC 그리고 인용을 다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관련성 있는 특허들을 검색해 주고요. 이와 같이 사람이 다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요거는 내가 찾고자 하는 특허가 맞아. 이것도 내가 찾고자 하는 특허가 맞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줘서 이 결과를 한 번 더 고도화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정교한 검색식 없이도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특허를 이 신기술에 대한 분야를 새롭고 빠르게 찾아가 볼 수 있는 새로운 또 생성형 기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넥시스는 소송 관련된 정보도 잘 제공하고 있는데요. 소송에 있는 다켓을 보다 보면 이 소송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판단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다켓이 많아서 막 50개, 60개 있는 다켓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 읽어볼 수가 없는데 저희는 이제 컴플레인트 서머리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특허 소송이 어떤 소송이다라는 것을 짧게 AI가 요약해주는 기능을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소송은 작년에 있었던 삼성 일렉트로닉과 이버블드 와이어레스라는 사의 특허 MP와 관련된 특허 소송이었는데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이제 MP인 이버블드 와이어레스가 LG전자로부터 매입했던 특허를 가지고 삼성전자에게 특허 소송을 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표준에 관련된 특허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요약문과 함께 저희 DB의 결과물을 같이 보시면 이제 쭉 내용이 결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 따로 기사를 보셔도 다 나와 있겠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버블드 와이어리스라는 회사는 3건의 특허를 가지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요. 한 건은 삼성에서 무효화 소송을 다시 역고소를 해가지고 무효화에 성공했고요. 다른 한 건은 이버블드에서 치화를 시켰고 마지막 한 건은 프렌드 확약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최근에 삼성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소송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내용을 짧게 썸머리 내용과 결과를 보시면서 손쉽게 어떤 소송이었는지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는 표준 쪽에도 이러한 AI 기술을 좀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표준은 약간 또 다른 분야이겠지만 표준 필수 특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각 기업에서 선언하고 있는 우리가는 이 특허가 표준화다, 표준에 정합한 특허이다라고 표준 필수한 특허라고 공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면 각 기업에서 선언한 특허 100개 중에 한 30개만 사실은 정확한 진짜 필수적인 표준 특허이고 나머지는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특허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물론 사람이 일일이 각각의 클레임을 리뷰하면서 분석해보면 내용을 알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AI 기술을 통해서 실제 표준 기술과 각 특허에 나와 있는 청구항을 비교하면서 이게 이 특허가 얼마나 필수적인 특허가 맞는지 아닌지를 스코어로 평가를 해주는 기능을 새로 추가되어 했었었고요. 마지막으로 과선언한 특허도 문제가 되겠지만 뭐 와이파이라든지 비디오 같은 그런 표준 시장에 가보시면 실제로 우리는 이런 표준을 필수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선언하고 정확히 어떤 특허인지가 공개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저희가 초반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저희 클래시피케이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필수적인 특허를 가지고 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특허들을 찾아내서 이 표준 필수 특허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특허인 시장인지를 사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새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표준 필수 시장의 로열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쉽게 유추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여러 가지 이런 AI 기술들을 활용해서 각 기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혁신적인 내용을 추구해 나가실 때 그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또한 단순하게 저희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품 역시 사용자들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해오던 IP 업무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실제로 이제 이런 IP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IP 업무에서 벗어나서 진짜 경영진이 뭔가를 결정을 할 때 특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고 특허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게끔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